이제 삼각형의 여러 성질을 배울 거야. 그 중에 오심이라는 게 있어, 삼각형에는. 삼각형에 외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수심, 방심 해서 요 5가지를 우리가 오심이라고 불러. 이 삼각형의 오심 중에 우리가 교과에서 다루게 되는 건 외심, 내심, 무게중심을 다루게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외심에 대한 내용이야. 좀 어려울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 할 거야. 외접원. 첫 번째. 자, 외접원. 자, 외접원은 뭐냐면 이런 거야. 세 꼭지점이 전부 다 이 원 위를 지나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이 원 위에 이렇게 있을 때 이 만들어지는 이 원이 외접원이에요. 외접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외접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죠. 이 녀석이 바로 우리 오늘 배울 핵심 외심이 됩니다. 외심. 이해되죠?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외접원은요, 삼각형 세 꼭지점, 그죠? 한 원 위에 있어요. 한 원 위에 있을 때, 자, 원은 이 원 있죠? 이 외접원은 주어진 주어진 삼각형에 외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때 이 원을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불러요. 외접원. 자,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외심. 자, 그럼 외심은 뭐냐? 외심은 이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외심이구나 알 수 있죠. 정리되죠? 다 했어. 세 꼭지점이 이 원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원을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부르고 이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외접원이 뭐고 외심이 뭔지 얘기했어.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만약에 그냥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외심을 그럼 어떻게 찾을까?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외심을 어떻게 찾을까? 자, 얘가 A, B, C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외심을 찾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자, B, C를 2등분 할 거야. 자, 2등분해서 수직으로 얘를 3분 그을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두 번째는 A, B 사이도 2등분을 해가지고 얘를 수직으로 그을 거야. 그지? 요렇게. 자, 그랬더니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교점이 생겨.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봤더니 일단 여기 삼각형이 요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생기네. 얘는 길이가 어차피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A, 여기를 O라고 하면 ADO하고 BOD하고 어떤 관계야? 합동인 관계지. 왜? 지금 여기 변의 길이가 얘랑 같고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은 어때? 요 녀석은 요 녀석은 공통이고 여기는 90도니까 SAS 합동이구나. 요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해보면 삼각형 A, D,
BO하고 삼각형 BOD하고 합동이야. 왜냐하면 첫 번째 선생님이 지금 AD하고 BD를 나눠서 둘이 같아. 길이가. 두 번째는 각 ADO하고 각 BDO하고 같아. 90도로 선생님 수직으로 올렸거든. 세 번째는 DO가 공통이야. 그래서 얘는 SAS 합동인 거야. 자, 그래서 또 살펴보니까 요 밑에 있는 여기 선생님 이거 2라고 두면 OBE하고 OCE하고 또 뭐야? 똑같이 삼각형 BEO하고 삼각형 CEO하고 합동이겠구나. 어떤 합동? SAS 합동.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합동이니까 자, 잘 봐봐.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자, 삼각형 ABO는 뭐가 되는 거야? 봐봐. 지금 얘랑 똑같아. 그러면은 얘 각도 똑같아.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얘랑 삼각형 OBC도 얘랑 각이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되겠죠? BO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됨을 알 수가 있구나. 요거까지 알았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돌출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 AO하고 OB가 같음을 알 수 있어. 그쵸?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가 같음을 알 수 있어? OC가 같음을 알 수 있어. 와, 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뭐야? 얘 외심이겠구나.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것과 같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외심을 찾을 때는요. 외심을 찾는 핵심은요. 자, 삼각형 ABC의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자, 요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마지막 여기도 살펴보자. 마지막 삼각형. 여기 있는 요 삼각형 AOC. 요 삼각형을 알아보자. 저기 90도로 딱 내렸어요, 선생님이. 자, 여기랑 여기랑 변이 같음을 알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A O랑 OC가 같음을 알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알아요? 여기가 F면 OF가 공통변임을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세 번째 각 CFO랑요. 각 AFO가 90도로 같음을 알아요. 자, 여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삼각형 AOF랑 삼각형 COF가 합동임을 알아요. 어떤 합동이야? R, 그쵸? R. 그 다음 빗변이니까 얘죠? HS 합동임을 알아요. 요 마지막 삼각형은 RHS 합동으로도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SAS 합동으로 찾아서 우리가 AO, 그 다음 BO, CO가 같음을 알았어요. 요거 그렇게 수정할게요. BO, CO로. 자, 요걸 통해서 얘가 나머지 한 삼각형이 RHS 합동임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찾을 수도 있죠. 반대로 AOC하고 OBC하고 합동임을 먼저 찾으면 이 둘이 SAS 합동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AOB를 RHS 합동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삼각형이 SAS 합동도 될 수 있고요. 조건에 따라서 RHS 합동이 될 수 있어요. 됐죠? 자, 선생님이 이제 외심 찾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세 번째. 자,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는 삼각형 외심의 성질이야. 성질을 선생님이 세 가지 얘기할 거야. 첫 번째 이미 했어. 그쵸? 자,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교점에서 만난다. 이 교점이 바로 뭐예요? 이 교점이 바로 외심이 돼요. 외심. 그죠? 자, 한 교점에서 만나요. 이게 외심이에요. 그래서 외심을 찾을 때 1번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중심으로부터 요 꼭지점까지, 중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 중심으로 꼭지점까지 다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에요. 이 녀석은. 그쵸? 아, 반지름이구나. 그럼 전부 다 세 변의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는 삼각형의 외심에서 자,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어떻다? 같다. 이르는 거리는 같다예요. 거리는 같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아까 선생님 했듯이 요 결론이죠. AO, BO, CO가 길이가 같다는 뜻입니다. 왜?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도 설명했고 위에 삼각형의 합동들 설명하면서도 한 번 더 얘기했었어요. 그쵸? 뭐냐면요.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종류, 삼각형의 종류는 자, 예각삼각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둔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 녀석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제 모양을 보면요. 예각삼각형은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외접원이 이렇게 바깥에 있겠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아, 그래서 위치가, 외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삼각형 내부에 있어요. 자, 그런데 직각삼각형은 좀 달라요. 자, 직각삼각형은요, 이렇게 있으면, 자, 지름을 지나면서, 그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90도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늘 어디에 생기냐면요. 빗변의 중점에 생기고요. 요 5하고요. 우리는 이제 외심을 5로 표시할 거예요. 앞으로. 여기 세 변의 길이가 전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쵸? 왜냐면 얘가 외심이니까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위치는 빗변의 중점에 생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빗변의 중점에 생긴다. 자, 세 번째는 둔각삼각형이에요. 둔각삼각형은요, 어디에 생기냐면요, 둔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면, 둔각이 돼야 되니까, 원의 중심보다 한참 위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그죠? 따라서 얘는 요렇게 반지름 3개가 같은 거고요. 바깥에 이렇게 외심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기하겠습니다. 필기. 자, 그 다음 필기 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 쓸게요. 외심의 성질 아주 중요합니다. 자, 4번 외심의 위치 또 쓸게요.
선생님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ABC의 외심 5가 나와 있고요. OC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외심이라고 하면 AO, BO, CO가 다 같다.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따라서 OC의 길이는 5cm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BAO 여기죠. 여긴 당연히 몇 도예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AOB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BAO는 40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직각 삼각형 여기 빗변의 중점이 곧 외심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써먹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3의 반이어서 6.5cm고요. 여기도 6.5cm죠. 그쵸? 그쵸?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AC가 외접원의 뭐가 됨을 알 수 있냐면 지름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는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잖아요. 기억나죠? 따라서 13파이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센티미터. 자, 3번. 다음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M은 중점. 얘 외심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외심 앞으로 5라고 표시할 거니까 표시할게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AM과 BM과 CM은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길이가 다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BCM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 수 있죠. 맞죠? 또한 삼각형 AMC도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가 32도면 여기도 32도예요. 맞죠? 그죠? 물론 요각을 구해서 우리가 요각을 같다는 걸 구해서 얘를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전 시간에 배웠어요. AMC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외곽은 다른 쪽 두 내각의 합과 같다고요. 그쵸? 따라서 각 BMC는 32 더하기 32 64도가 되겠죠.